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한참 동안 인사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하도 상황이 황망하게 마구마구 바쁘게 돌아가서 어떻게 돼가는 건가 좀 지켜보기도 했고요.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밤에 지금 또 잠이 안 와서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그 아줌마들은 긴장 풀리면 막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긴장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갖고 허리가 막 엄청 오랜만에 무척 아픈데 근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 갤럭시 A6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심이 돼서 아프게 된 거는 일단 어떤 분이 이름을 부르라 그러셔가지고 유시민은 울었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5월 18일 이후에 지금 벌써 2주가 지나가는데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있거든요. 표정이 점점 더 무서워지십니다. 대통령님은 계속 무서워지시고 유시민 얘는 울었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오늘 이 지사님 그러니까 막 하면서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아무튼 뭐라 하셨죠, 페북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 저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던 일은 바다소리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재판 그거를 20번도 넘게 진행되는 거를 기레기들이 딴소리 할까봐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막 페북으로 그 속기록 실황 중계하신 분인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월요일날 만나갖고 엄청 진하게 진짜 너무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충고, 조언 이런 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알아듣느라고 거의 한 20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 다시 통화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아지는 한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좀 쫄지 좀 마라, 겁 좀 먹지 마라 그거였습니다. 너무 반갑게 만났고요. 제가 우리 대통령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속상하지 않으면 막 재미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인도에서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을 지킬 거고 우리 국민들하고 국민의 기관차하고 다 지킬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이재명 지사님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안 믿습니다. 2분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속상했던 거는요, 이제 얘하고 같이 돌아치는 그 꼴패미들이 하도 시끄럽게 난리를 칠 조짐이 보여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운동권 쪽이잖아요. 그래서 운동권을, 그게 이제 요새 보이는 거는 이제 김어준 총수를 못 살게 굴잖아요. 그 소식도 들렸거든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옛날 운동권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그 분탕질을 치고 있는 작전 세력들 여기가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운동권은
운동권 선수들이 막는 게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 꼴패미들을 둘러싼 그 뭐 청년 여성 뭐 이런 쪽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저도 이제 그 옛날에 놀던 물이 있어가지고 한 2015년 16년부터 다시 인연을 맺게 됐던 쪽에 연락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한마디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참 보탬이 안 됩니다. 보탬이. 정치권에 나가 있는 쪽들이나 여기가 제일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일단 이름을 적어놨고요. 저는 그 이재명 주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저도 뭐 정치권에 나가 있는 아는 운동권 출신들이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이러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81학번이고 이러니까 근데 뭐 저야 워낙에 제 친구들이 같은 저하고 같은 마음인 운동권 옛날에 운동권이었던 애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는 동기들 중에서 저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친구죠. 같이 뭉치고 그러고 저희 방송하라고 막 등 떠다 밀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저랑 마음이 똑같은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이재명 주객이 딱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는 입장이 명확한 게 뭐냐면은 뭐 옛날 운동권들하고 혹시라도 정치권에 있는 옛날 운동권들하고 뭐 얘 같은 애죠. 그리고 얘보다 뭐 많이 있잖아요. 81학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도 노무현 재단에 어, 이 양반도 운동권 출신일 거고 뭐 여기 또 뭐 누가 있죠. 그 어쨌든 이재명하고 만에 하나라도 싸움이 날 조짐이 보였거든요. 뭐 싸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란이 있거나 뭐 분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는 뭐 제 친구들하고 저는 무조건 100% 이재명 편이라는 거는 뭐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온 동네가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도 그 이제 그 여성 청년들 이쪽을 좀 정치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그래도 그 운동권이었고 아직도 자기들이 그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이런 쪽으로 좀 접촉을 시도를 해볼래다가 와 아이고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접어야죠 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하고를 묶어서 생각해 보기를 계속 이제 건의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옛날에는 이제 여기 뭐 박원순, 법륜 이렇게 연이 닿았던 그 막사이사이 재단 그쪽 막사이사이상 이쪽이 이렇게 홍석현 삼성 쪽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이 다 닿아가지고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너무 자주 드렸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지금은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자본 폭력적인 자본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부시 여기 왔었죠. 부시하고 오바마도 묶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부시, 오바마, 힐러리 이딴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에 반대하는 안티 트럼프인 그 CIA의 쭉 전 세계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세력들이요. 그리고 국내에 오면은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이건희, 홍석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근데 홍석현이 본격적으로 이건희는 뭐 정치권을 돈으로 휘두르려고 했지 자기가 나설 생각은 없었지만 홍석현은 여시제도 만들고 리셋 코리아라는 단체, 통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체들을 쫙 만들면서 그래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가 못하면은 지금 중앙일보하고 JTBC에서 키우고 있는 지 아들이라도 정치권에서 뭘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웃기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유시민은 누구 보라고 울었을까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양정철한테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양정철이 그 우리 대통령님 곁을 떠나 있을 때 지가 무슨 정말 엄청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호위무사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을 생각할 때 한 명의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참모들은 100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막 비장하게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유튜브에 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죽이기 꼴값을 떨면서 막 나설 때 그거 진짜 기를 쓰고 말렸거든요. 이거는 저는 2016년 그 당대표 선거 시작되기 전에 지방선거 끝나고요. 2016년이 아니라 작년이요. 2018년. 거기 기사를 보고 삼철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정치 당대표 선거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아주 조그맣게 난 거를 보고 굉장히 고맙고 이 대통령님 뜻을 전달을 했구나라고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찬 당대표의 그 퇴장하기 위한 뭐 쇼당 2라운드, 쇼당 1라운드 그러니까 결사항전으로 전면전으로 붙었던 거 작년에 그랬던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차피 불러들여서 띄워서 뭐 박살이 나든 지들이 다 해먹든 그래야지 결판이 날 것 같으니까 또 연구원장으로 불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날부터 이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함량 미달에 생각도 모자라고 여기 정체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것만 해도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유재일 씨 얘기를 듣고 안 게 이렇게 셋이 옛날 운동권 인연이 있다지 않습니까? 얘가 제일 골치 아픈 애인데 이렇게 또 저는 운동권 출신인지도 몰랐거든요. 양정철은 운동권 출신일 수도 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현민까지 거기에 어울려서 돌아치는 그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좀 너무 심하게 좀 함량 미달이다. 한마디로 바보다. 다시 말하면 유시민이나 임종석이 얼마든지 사실을 100%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주면서 꼬실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유시민이 눈물을 뽑을 때까지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운하를 보려고 제가 그 꼴도 보기 싫은 저널리즘 제인가 그거를 이 유시민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김제동 오늘 밤이죠. 이거 프로 이름이. 이것도 보고 저널리즘 제인가 전부 다 KBS 거 아닙니까? KBS를 우리가 진짜 그 KBS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별별 걸 다 보고 사는데요. 눈물을 뽑기까지의 과정을 찔찔 짜는 거 그것도 혓바닥을 2번이나 낼름낼름거리면서 참 고통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는 것만도 고통인데 제가 한두 달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 젊었던 시절
사진을 막 찾아갖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시민 젊었을 때 사진도 막 나오잖아요. 한 20년 전쯤 얼굴이죠. 15년, 20년 전쯤 얼굴을 보면 제 눈에는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쪽으로 너무 타락해서 정말 온갖 게 덕지덕지 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저는 사람이 왜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짚어보면요. 아휴, 속상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대통령님 이날 무슨 일 하셨죠? 광주 가셔가지고 너무 무서운 눈으로 지금 이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그래서 대통령님은 옆에서 내년에 가라고 그러는데 올해 꼭 오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날 가셔가지고 광주에 대해서 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독재의 후예들이라고 너무 무서운 얼굴로 그러셨는데 그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판을 벌려갖고 나와갖고 터진 입이라고 나발나발 떠들고 뭐 대선 출마를 언제 하냐 어쩌고저쩌고 진짜 숨기지 않은 본 얼굴이 너무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돈 욕심 이런 거가 얘처럼 무슨 야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가 어디에 동원되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러고 나서 양정철, 서훈 만난 거 이거 명색이 국정원장이 자기 동선을 꼬리를 밟히고 다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첩보 수장이 자기 국정원장을 감히 누가 미행을 하나요? 얘 지하철에다가 달고 갔다면서요? 달고 갔는지 아니면 누구 심었는지. 여기까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추모식에 얘 불러갖고 이거 풍산에서 왔더니 풍산 사장하고 풍산이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풍산 지금 사장하고 호형 호재한다는 얘기 쫙 깔렸잖아요. 더하기 어디가 나선 거죠? 그 풍산하고 이재용하고 해갖고 100만 불인 거 얼마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도 거지 발사기 같은 그림 한 장 갖고 와갖고 얘 뭐라 그랬었죠, 유시민? 자기 볼일 보러 오는 길에 들릴 것 같다고. 세상에 터진 입이라고 거짓말을 불러다가 그 분탕질을 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이었잖아요. 천호선이. 그러고 무슨 뭐 왕의 남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0 몇 년이었습니까?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왕의 남자 이러면서 출마도 했었죠. 그랬던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의전을 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무슨 범진보 세력이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페북에 안 써놓으셨던데 어쨌든 적폐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 당내 지지 세력들끼리 작은 차이로 싸우고 분당하고 이재명 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페북 올리셨는데 또 그거를 이제 제가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어젯밤에 어디 실방팀에
몇 분 계셨는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적폐의 거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참석을 못했죠. 가정에 이제 노모님께서 이제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소천하셔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광주의 뽀로로 남총련의 그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세력이 띄우는 거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돼도 상관없다. 막 얼굴 막 비치고요. 이 날려 추모식에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 남총련이라고 하는 곳이 광주고 여기는 어, 박지원이 간철수를 앞세워가지고 당을 뒤흔들고 분탕질을 칠 때 여기 이쪽에 조직적으로 붙었던 쪽이고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재명 죽이기 작전 세력도 이쪽이 굉장히 큽니다. 세력이요. 그러고 있고 또 옛날 운동권 중에서 이거 다 주사파들이죠. 전북 총련이요. 전라북도를 기점으로 한 이쪽은 임종석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이 전북 총련의 일부는 임종석이 청와대까지 끌고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세력이 이명박근혜 당으로 가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옛날 운동권인 거죠.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같이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진보고 여기가 뭐 보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 세력에서 지금 띄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박원순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양정철하고 서훈이 만나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도 그냥 양정철한테 뭐 밥 먹은 것도 뭐 문제가 되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요. 이때 그러니까 벌써 며칠 전에 본 겁니다. 제가 그 머리 긴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요 서울 TV에서 하는 그분 프로에 이제 이봉규 씨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누구죠? 그 젊은 애 걔도 같이 패널로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었는데 계속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걔를 한테 뭐 녹취록 그 안철수 욕했다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철수가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도 아니고 창업한 거라고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당을 장사하려고 차린 게 확실합니다. 그죠? 창당을 한 게 아니라 창업주인 창업을 한 당사자인 안철수 욕을 했다고 그 이준석이죠. 이준석을 막 욕하던데 그 녹취록까지 해가지고 넘겼는데 지금 그게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한지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흐름이 지금 그 친구가 이제 한 가지 공감을 얻는 거는 다 보기 싫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공감을 얻는 이슈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쪽에서 같이 돌아치고 있는 꼴패미들과 워마드까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 꼴패미들을 비판하는 이거에서는 이제 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죽이고 또 꼴패미들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김어준을 또 엄청 열심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요. 어쨌든 그 방통심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그 나름 자칭 진보라는 뭐 여성 민우회 이런 쪽이에요. 여기서 다 재정 지원 받은 거죠. 그 재단 아름다운 재단부터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여기를 공격을 하는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머리 긴 김갑수 씨가 그 프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본 소설을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하자면은 뭐 그 성동격서라고 그러나요? 뭐 동쪽에서 꽹과리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 막 내고 치기는 서쪽을 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양정철과 서훈이 만난 게 양정철과 유시민의 콜라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 그거를 이제 추적을 막 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울고 짜고 하는 걸 보면서도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감만 잡고 있고요. 아직도 정확하게 이렇게 겉으로 어지럽게 하면서 얘는 얘하고만 유시민은 양정철하고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시민은 민주당 당원도 아닌 주제에 노무현 재단을 꿰차고 여기 이제 당원 아닌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광재는 여시제입니다. 근데 노무현 재단 이사고 유시춘도 EBS 사장인데 민주당 아닐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천호선도 정의당 아닌가요? 정의당 당대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하는 짓이 킹메이커에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시민은 양정철을 이렇게 돌아치게 만들면서 양정철한테는 아마 말을 안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한 선에서 공유를 하고 임종석하고도 실제로 판을 벌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이제 뭐 아주 좋게 표현을 해주면은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의 행적을 보면 여기서도 나오고 싶은 했죠.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 뭐 김제동 오늘 밤에서 핵딱 뒤집었지만 이렇게 말을 했을 때까지 이 부시 추모식을 놓고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뭐 정계로 복귀를 하면은 그때 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쓱쓱 던지면서 간을 보면서 분명히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정계 복귀하고 싶은 티를 팍팍 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김제동 오늘 밤에서부터 자기 절대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광주에서는 정치는 세력이 장악하는 거다. 정치 철학과 정치 목표와 문화를 갖고 그래서 이 중에 아무나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중에 아무나 저 대통령이 돼도 된다. 즉 그게 누구예요? 박원순이 돼도 된다. 박원순을 띄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암시하는 걸로 들리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밤에서도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또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다던데 절대 자기는 안 나온다. 막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러면서 녹화해 놨던 거일 텐데 녹화 요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주 금요일 날 보니까 저는 내용을 안 보는데 이 홍카콜라하고 같이 한 것 때문에 가서 봤더니 박원순을 출연을 시켰더군요. 그러니까 부시 추모식에서도 박원순을 앉혀놨었고 또 이제 노무현과 바보들을 저는 극장에서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 10주기 추모식을 해서 만든 영화에도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이 사람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싹 세련되게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요. 자기가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그 생각 이런 거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길래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영화를 찍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널리즘 제2에서는 울더군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죠?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사이에 우리 대통령님은 얼굴이 점점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럽에서 우리 국민분들이 사고를 당하시는 그 힘든 일도 있으셨지만 유튜브 청와대 채널에도 그다음에 보통 뉴스에도 그리고 KTV 국민방송에도 나오실 때마다 요즘 웃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표정이 점점 더 정말 호랑이처럼 무서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더군요.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울컥하는 언론에 당했다는 표시를 내면서 누구 보라고 울었을까요? 저는 그거를 돌려보면서 누구 보라고 울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울고 짜고 한 게 누구한테 소문이 나기를 바랐을까요? 누구 귀에 들어가기를요. 그러면서 뭐 엄청 큰 오해를 받았다는 듯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자기가 뭐 모함이나 언론에서 자기를 거짓말로 어떻게 한 거를 다 안고 가겠다는 식으로 자,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걸 출연을 시켜갖고 앉혀서 판을 벌여주더군요. 개비스는 여기 붙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거가 다 이중적인 거짓말은 반만 하는 그런 것들의 세력에 이게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처음 시작이 제가 독전 CNN, 영화 독전 CNN 이런 것들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거짓말을 반만 하는 세력이 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통령님도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손석희 앵커도 그리고 아마도 뭐 김어준 방송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다리 이중작전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도 이제 쇼당을 걸고 양다리를 걸치고 중간에서 지키면서 싸우다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를 제가 바라는 건데요. 그렇게 울고 짜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함입니다. 이러면서 참 추하더군요. 어, 혼자서 잘난 척하고 혼자서 당당한 척하고 혼자서 올바른 척하더니 강자 앞에 참으로 추하게 약한 참 너저분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까지 보고 그것까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유재일 씨는 아직도 양정철의 행보를 계속 자기가 왜 양정철을 걱정하는가, 양정철의 행보를 왜 긴장하면서 지켜보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마 문제제기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굉장히 감이 빠르고 똑똑한 게 이 얘기를 이제 어제죠. 날짜 바뀌기 전에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어제인데 어젯밤 실방에 하더군요. 혹시 일부러 그렇게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왜 박원순을 만나고 다니고 왜 이재명 지사님한테 쫓아다니고 그러는가? 그러면 이거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머리 긴 김갑수 씨 그 문화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철과 유시민이 사람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살펴보면은요. 어, 임종석의 움직임은 제가 알 길이 없지만요. 유시민이 그 사이에 벌인 게 뭐죠? 계속 소문내면서
홍준표하고 이건 뭐 미리 소문을 냈고 기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급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만이 그 숨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 뭐 제목도 외우기가 싫어서 둘이 콜라보 해갖고 떠든 게 홍카레오요. 유시민이 이딴 짓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또 손석희 앵커가 이틀 연달아서 겁나 JTBC 뉴스에서 띄워주고 판을 깔아주고 막 몇 시에 한다 비하인드 뉴스 그 짤 활용해서 중계방송까지 하던데요. 예고를 막 하던데 일단 저는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구독자 수가 무슨 뭐 유튜브 최고다 막 이러는데 이거가 그 구글에 있는 리스트를 돈을 주고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은 드렸었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독자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선전했던 그 사이트들을 따라 들어가면 실제 사이트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하고 일본어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프로가 조회수가 100 몇십만이라고 그러는데 구독자 수를 그렇게 하면서 조회수는 조작을 안 할까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제 채널 얘기도 제 채널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거는 구독자를 저는 이제 뭐 많이 깎을 때는 뭐 하루에 몇십 명씩 깎았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깎아가지고 뭐 하루에 10명 뭐 이렇게 깎는 거를 뭐 눈여겨볼 때 본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이재명 지사 그 채널은 그 5만 명 안 넘 5만 명 되기 전 직전에 4만 명 거기서 몇백 명, 뭐 몇천 명 단위로 구독자 수 팍팍 깎이는 거 저도 뭐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딴 짓까지 버리면서 유시민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홍준표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요?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지사였을 때 경상남도 도정을 망친 인간이죠. 진주의료원 강제로 닫을 때 어땠었습니까? 거기 진주의료원 맞죠? 급식 폐지할 때는요. 지금 그러고 자기가 도지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도지사직 보궐선거 안 하려고 사퇴해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됐죠? 지금 김경수 지사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립병원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요. 홍준표가 그래서 근사한 보수의 농객인가요? 홍준표한테 그 뇌물 주고 그 리스트에도 나왔잖아요. 그 자살했다는 분이 리스트에도 그것 때문에 재판 계속 받고 이 사람이 무슨 보수 농객입니까? 이 사람 적폐의 뭐 이명박근혜에서 친박 아니면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저는 이거가 유시민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리고 JTBC가 이것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는 뉴라이트 우리나라 정치 공간 속에서 뉴라이트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뉴라이트는 친적폐이고 반통일입니다, 여러분. 뉴라이트는 친기득권이고 반통일입니다.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세력은 노무현 재단, 여시제, 그러니까 기득권 1%, 삼성 이런 쪽이죠. 그리고 86 세력들 중에서 임종석, 박원순, 그 다음에 힘 다 빠졌지만 어쨌든 삼성에 붙어서 이재명 지사님을 흔들던 전해철, 김진표 이런 인간들 싹 다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처음에는 믿으셨겠죠. 이럴 거라고 상상을 하셨을까요? 절대 상상하지 상상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셨을 테니까요. 꿈이나 꾸셨을까요? 근데 요즘 우리 대통령님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워지시나? 저는 다 아신 것 같습니다. 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도 바꿔버리셨죠. 그러니까 황장수 씨가 부산파라고 부르는 걸 들었었는데 어쩌녁 방송에서 유재일 씨도 부산파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우리 대통령님 부산에 계셨으니까요. 인사수석도 불러오셨고요. 천만다행인 게 삼철 중에 이호철 씨는 그래도 여기 부산파랍니다. 제가 제 동생 뻘이라고 얘기하는 저와 가끔 구박 자주 받는다는 그러니까 일찍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믿었다는 제 여동생 나이로는 동생인데 8살 차이거든요. 제 친구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쫓겨나고 임종석 쫓겨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 하는 이름이 노영민이죠. 그분이 어, 대통령님이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었대. 유재일이 그러더라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지가 바랬겠지 그러더라고요. 와, 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그 사람도 삼성하고 친하다고 저한테 막 기사까지 날라다 준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측근에 있는 사람이 삼성하고 그렇게 친한데 이제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왜 믿냐, 왜 속고 있냐, 막 이런 얘기였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하시는 거 보면요. 지금 뭐 의료민영화에서 데이터 같은 거 수집하는 것 같고도 의료민영화 얘기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 국가에서 뉴스공장에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 국가에서 그 데이터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쫙 다 보고 그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만들 거냐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를 다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만 진보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의료민영하다. 이렇게 갔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김어준 씨도 어디죠? 다스베이다에서 참 마음 아픈 게 미키 루크 그분 제가 아이디밖에 모르는데 이상호 씨인가요? 그분도 이상호 기자님하고 이름이 똑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출마할 거라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청래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작전 세력이 뭐 하나 옆에다가 앉혀놓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진짜 정말 끔찍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막 그러고 있고 거기 댓글에 진짜 웃긴 댓글이 달려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주 활동 무대는 다스베이다, 김어준이다. 유시민은 언더에 꽁꽁 숨겨놓고 너무 다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보고 웃었습니다. 유재일 씨는 왜 유시민이 킹메이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의당 사람인데요. 유시민 빨아서 그렇죠.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거겠죠. 뉴라이트의
실세가 외세에서 들어온 거다. 미국의 매파, 우리 남한 한반도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켠 세력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아직 안 보고 있는 거라고, 유재일 씨가 아직 안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도 저는 믿습니다. 꽉. 김용민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상호 기자님도 참 보고 싶습니다. 왜 한반도가 중요할까요? 얘네들 뉴 얼터너티브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요. 글로벌 매파들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소로스도 죽을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한테 꼼짝도 못하거든요. 전부 다. 제가 특별하게 달리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 미국 얘기하고 남북미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꼴패미들이 득세하고 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을까요? 옛날 운동권들의 조직력 때문입니다.